두 번째, 정명성 목사의 고등법원 재판 과정을 보고 왔습니다. 요거를 제가 또 오늘 영상으로 좀 남겨볼까 합니다. 지난 6월 25일 오전 10시 대전 고등법원 230호 법정 앞에서 90분간 줄을 서 기다리고 있는데 월간경제 황성희 국장과 JMS 쏙쏙 말씀 조현호 강사가 필자를 반갑게 맞아줘서 제가 아주 반가웠습니다. 지난 5월 30일 정명성 목사 성범죄 사건 항소심 3차 재판 참관 후 4차 항소심 재판으로 두 번째 참관이었는데 이날은 정명성 목사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이 총 6명으로 첫 재판보다 1명이 더 많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인 김명식 부장판사는 이날 정명성 목사에 대한 강제추행, 무조, 무고, 중강간 등 혐의로 속개된 2심 공판 4차에서 먼저 지난 3차 공판 진행 과정의 전모를 다시 한번 피고인, 검찰, 변호인단에게 알려주고 바로 4차 공판으로 속견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과 검찰 측에서 신청한 녹취 파일 감정인들을 불러 감정을 하려고 했지만 감정을 지정한 대검찰청 등 이게 기관에서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며 피해자라고 불리는 메이플의 녹취 파일에 대한 양측 감정을 신청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원본이 없으니까 감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원본이 없다는 게 이상한 일이죠. 즉 여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명성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이 사건 증거 중 하나인 피해자 메이플의 녹취 파일 조작 여부에 대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렇다면은 2심 재판은 이렇게 나오는데 1심 재판은 어떻게 23년을 따랐겠습니까? 이건 정말 잘못된 재판입니다. 원본이 없어 감정이 어렵다는 녹취 파일은 메이플이 정 목사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할 당시 상황을 담은 것으로 피해자의 목소리와 정 목사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것인데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 제3자의 목소리가 들리고 대화의 연속성에 의문이 있다면서 감정인을 불러 감정을 해보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연속성은 모르겠다, 배경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변호인단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 원본이 없으면 증거능력 여부를 떠나서 공감정이든 사감정이든 증인 신청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검찰 탄핵을 요한 것으로 제3자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에 피고인은 짜집기 여부를 확인하게 하기에 다른 감정기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날 변호인단 중 한 명은 끝까지 감정을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적 기관의 감정, 즉 공감정을 포기한 것은 제가 볼 때 매우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수감 중인 대전교도소에 여성들 사진이 전달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교도소에서 잘 모르겠다고 답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 말이 왜 왔느냐?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교도소에 있는데 그 여자들 나체 사진이 들어오고 그 나체 사진을 가지고 정명성 목사가 성을 즐겼다, 그러한 참 있을 수 없는 증거들이 떠드는데 이거 한심한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1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믿었지만 2심 재판부는 이걸 믿지 않고 교도소에다가 사실 조회한 거예요. 이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교도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예?
그렇게 답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그 재판장인 2심 재판부 재판장에게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하자 재판부는 좋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자연성전 안에서의 피해 현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영상을 인정하지 않고 유죄 증거로 채택을 한 것입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검찰 측은 피해자 얼굴이 나온다고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계속 돌려라고 그 재판에 참여한 주사에게 말했습니다. 참 이걸 보더라도 저는 아주 재판장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재판장은 이어서 피고 측이 낸 이 영상 자료에 대하여는 나중에 변론 자료로 쓰겠다. 무시한 게 아니죠. 예, 변론. 즉 피고를 위한 자료니까 좋은 쪽으로 얘기한 겁니다. 예, 쓰겠다고 했고 피고 측이 낸 또 일부 영상 자료 및 기타 자료는 증거로 채택을 하겠다고 재판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검찰은 방송에서 낸 증거 내용 즉 나는 신이다를 믿지 않는 것은 재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니까 재판장은 이 영상에 대하여 감정을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양력을 답변서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변호인단에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또 피고 측이 제시한 사감정의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며 해당 파일에 대해 연속성과 변조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던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과 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하고 계속하여 나는 신이다 영상이 공개되는 동안에 검찰 측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장면이 나오기에 좀 비공개를 하자 하니까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약 10분간 방청객들을 퇴장을 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검찰 측은 피고인은 즉 피해자죠. 피해자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메시아, 재림 예수 등을 피해자가 깨닫게 하여 교인이 되게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발생되었다면서 아주 큰 분량의 증인신문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은 그 증인신문 조서를 변호인단에게 일단은 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자 그 변호인단에서는 이 증인신문 조서는 현재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 12년 전에 옛날 조서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자 재판부는 좋다. 알겠다.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12년 전에 된 조서가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 그 당시 조서인데. 그리고 변호인단은 다시 또 그 재판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JTBC에서 97분짜리 영상이 왜 48분짜리로 방송이 되고 또 다른 9분짜리 등 내용이 조작된 의혹의 영상이 왜 1심에서 유죄 증거가 됐는지 JTBC 측에 사실 조회를 해달라고 하자 재판장은 바로 5심 판사와 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어서 좋다. 사실 확인을 조회할 테니 심승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참 이를 보더라도 그 2심 재판장은 얼마나 공정하게 하는지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주 그 2심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최대한 그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주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검찰 변호인단 쌍방이 주장한 그 메이플 증인을 다시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1심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한 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성폭력 피해자를 다시 불러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선을 그었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이 메이플이 대학병원에 있으면서 뭐 망상 증상을 보인 부분이 있다며 증인 신문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에 추가로 사실 조회를 신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좋다. 메이플과 관련된 건양병원 등 변호인단에서 요청한 3개의 사실 조회를 모두 채택해 주겠다 하고 오는 7월 25일 위에서 쌍방이 신청한 그 증인 신청,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에 그 가급적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그날 재판 과정을 모두 청구를 하고 끝나면서 제가 그 재판장에 참석했던 4명의 여자 교인들을 제가 만나보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득을 해서 왜 이 정명성 모사 사건이 여성들로 인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 신도 4명을 제가 불러서 제가 한 곳에서 제가 미리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필자는 이날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에 참관한 여자 교인 4명과 미니 인터뷰를 하셨다. 질문은 정명성 목사는 어떤 분이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세계 기독복음 선교회 입교 15년이 됐다는 서울에서 왔다는 28세의 A씨는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 제가 죽고 싶도록 어려울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고 싶은 희망을 가졌으며 특히 월명교회에 가서 힘을 얻었다. 그리고 목사님은 완전 무죄로 나오시고 목사님을 고소한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무 내가 억울하다. 그래서 오늘 법정에 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원에서 왔다는 입교 14년 차의 28세인 B씨는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전쟁터에서도 적을 죽이지 않고 사랑으로 살리신 분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맞추어 주시는 사랑스럽고 훌륭한 분으로 목사님은 반드시 나올 것이다. 1990년도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거짓된 행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 재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입교 6년 차인 안산에서 왔다는 27세의 C씨는 목사님은 저에게 왜 인생을 사는지 꿈과 희망, 궁극적인 목적,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행복을 느끼고 인생을 살게 시켜 주신 분이다 하면서 목사님은 100% 무죄다. 나오신다. 핵심 증거인 녹취 파일은 조작된 것으로 직접적인 물증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입교 14년 차인 28세의 그 평택에서 왔다는 D씨는 목사님은 사춘기 청소년들부터 어른들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하나님, 성령, 예수님을 섬기시며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직접 청소를 하시는 오직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으로 순수하고 비용하신 분으로 전쟁에도 참여하신 국가유공자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대한민국은 증거재판주의다. DNA 증거도 없다. 그리고 적합한 증거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사님은 무죄로 나올 것이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그 김지선은 섭리 역사를 빼앗기 위해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을 수없이 괴롭힌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죄를 받고 감옥에 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를 믿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현재 이 어려움을 처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어쨌든 참 지금 우리 정경시사 포커스 TV에 제가 이 정명선 목사님의 사건을 취재하면서 많은 글과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참 이 교인들이 많은 그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참 그 감사와 격려의 댓글들이 올리고 또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명성 목사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다가 제가 이 밝히는 글과 영상들을 보고서 그렇지 않은 참 좋은 분이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많은 그 보람을 갖고 있고, 앞으로 우리 정경시사 포커스 TV는 이 정명성 목사의 사건을 계속 보도해 나갈 것입니다.